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일지대학교 병원 신지윤입니다. 오늘은 우울증 관리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울증은 크게는 병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치료들, 상담 치료들, 일상생활에서 진행할 수 있는 관리 방법들로 나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치료, 정기경련치료, 경두개 자기자극술, 광치료 등이 있겠습니다. 상담 치료에는 개인 상담, 집단 치료에 해당하는 집단 정신치료, 인지행동 치료가 있겠으며, 일상생활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이 있겠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약물 치료에 해당하는데요. 가끔씩 환자분들이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를 해서 약을 먹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오해들에는 약으로는 마음을 고치지 못한다. 우울한 것은 마음의 병이다. 또 정신과 약은 오래 쓰면 치매가 온다. 또는 이제 오래 쓰면 머리가 나빠지고 바보가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한다고 약물 치료를 중단하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고요. 또 정신과 약은 중독이 돼서 중단하기 어렵다. 또 정신과 약은 먹었다 안 먹었다 해도 된다.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정신과 질환들도 어떤 생물학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약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맞고, 또 정신과 약이 이렇게 치매가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나빠지고 바보가 되게 한다든지 하면 이러한 약은 승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정신과 약은 중독돼서 중단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임의로 약을 중단을 했을 때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중독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일부 약물들, 또 신경안정제 계통들은 이제 처방된 용량보다 많이 먹었을 때 중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 항우울제 계통은 중독이 되거나 내성이 생기거나 의존성이 생기거나 하는 약은 아닙니다. 또한 정신과 약, 특히 우울증 약은 먹었다 안 먹었다 해도 되는 약이 아니고 꾸준히 장기간 먹어야 되는 치료임을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일례로 우울증 약물 치료 시 회복 과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일에서 2주 후에는 이제 수면과 식욕이 회복이 되고, 2, 3주 후에는 활력이 호전이 되고, 3, 4주 후에는 우울증 주요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따라서 3, 4주 정도 약물을 충분기간 유지를 했을 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다른 치료제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한 용량의 약물 치료가 우울증 치료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우울감이 많이 좋아졌다고 약을 바로 중단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치료 유지는 적어도 한 번 우울했을 때 6개월 이상, 또 혹은 이제 여러 번 우울 사파가 발생했었던 우울증 환자의 경우 이전 사파 기간 중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은 유지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려야 하겠고요. 또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이 우울증이 다시 재발하는 것에 대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 유지는 이제 재발 횟수나 재발했을 때 그 사파, 우울 사파의 심각도 감소에도 효과적인 방법이고, 또한 어떤 우울과 우울사파와 우울사파 사이 간격이 2년 반 미만일 때는 적어도 5년간의 유지 기간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이제 충분히 우울 증상이 호전이 되어서 약물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감기에 따라서 서서히 줄여야 하고, 이것이 환자분들이 이미 중단했을 때는 불면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약을 뚝 끊었을 때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서 불면증이나 뭐 다른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약물을 중단할 때에는 서서히 시간에 걸쳐서 줄여가야 함을 설명드려야겠습니다. 또한 약물을 유지 치료하는 것은 만성 우울증에서 안전하게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이렇게 유지 치료를 오랜 기간 진행하는 것은 재발성 만성 우울증에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어떤 이제 일상생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행동, 감정과의 관계가 이게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 개념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내가 못났다, 내가 부족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우울감, 패배감 같은 감정을 들게 하고 이는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또한 위축돼서 사회활동 감소 등의 행동 변화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울감을 호전시킬 때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행동 활성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기분, 생각, 행동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어떤 즐거운 활동들, 이제 기분 좋은 긍정적인 기분 경험, 즐거움, 성취감 등을 불러오는 경험들을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우울한 경우에는 또 삶으로부터 회피하게 만들고 도피하게 만들고 활동량은 감소하고 활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 방향은 긍정적인 기분을 경험할 기회를 감소시키고 부정적인 강화로 우울감을 지속시키고 악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행동 활성화의 기본 개념은 어떤 활동 수준을 증가시키는 행동 변화를 통해서 어떤 기분 좋을 가능성을 증가시켜서 실제로 긍정적인 기분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개념이겠습니다. 따라서 행동 활성화에는 어떤 일상적인 활동들, 규칙적인 식사, 아침에 햇빛 보면서 산책하기, 또 규칙적인 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되 누워 지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행동 활성화에 중요한 어떤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활동들을 찾아서 즐거운 사회적 활동을 해보고 성취감을 주는 활동을 오히려 무기력하고 힘들지만 나가서 해본다면 일단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또 우울증 환자분들의 어떤 행동을 좀 더 행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지는 활동 계획하기, 리스트 만들기 같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기분 좋아지는 활동 기록지, 또 기분 좋아지는 활동 체크하기의 어떤 예시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해보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 눈에 보이는 위치에 이렇게 부착을 해두고 내가 기분이 안 좋고 힘들고 활동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시도록 격려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울증 관리하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